안녕하세요. 명순의 효소입니다. 지금부터 현미누룩 효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간략 버전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현미효소를 처음 시작하신 분에게 너무 장황한 설명은 오히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점만 빠르게 보여드리고 영상 뒷부분에서 음성으로 좀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현미효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효소는 어디에 좋고 하루에 얼마큼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런 궁금한 것들도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뒷부분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현미효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를 적당히 맞출 수 있는 발효기, 그리고 현미 800g, 누룩 300g이 필요합니다. 자, 이 발효기는 온도를 35도 전후로 맞출 수 있는 발효기는 다 가능하고요. 이 쌀은 현미를 쓰지만 이 소화기가 불편하신 분은 백미나 또는 백미를 섞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은 이 쌀량을 줄여서 만드시면 됩니다. 저당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누룩은 쌀로 만든 황국쌀 누룩을 쓰시면 됩니다. 300g이 필요하고요. 자, 이 누룩은 씻지 않고 그냥 사용합니다. 그리고 누룩 보관은 실온 보관도 가능하나 뒤두르기면 냉동이나 냉장 보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먹는 밥처럼 똑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밥은 아무 밥솥이나 다 가능한데 이런 전기밥솥이 제일 편합니다. 자, 쌀량이 많으니까 이 전기밥솥이 커야 되는데요. 이 밥솥은 17인용입니다. 17인용. 자, 그럼 이 현미를 깨끗이 씻어서 밥을 하겠습니다. 이때 현미는 불리지 않고 합니다. 물론 불려서 해도 됩니다. 자, 쌀을 씻은 다음에 자, 물을 잡는데요. 일반 먹는 밥보다 좀 넉넉히 잡습니다. 밥이 좀 잘 퍼지게 그렇게 물을 좀 더 잡는 것입니다. 자, 뚜껑을 닫고 이렇게 취사를 눌러서 밥을 합니다. 가스 압력솥은 강불로 취사를 하다가 추가 딸랑거리면은 중불로 줄여서 10분간 뜸을 들이시면 됩니다. 자, 전기밥솥이 열심히 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밥이 다 되었습니다. 이 취사에서 보온으로 넘어가면은 자, 이렇게 뚜껑을 열고 물 1리터를 부어줍니다. 큰 생수병 절반이죠. 자, 물 1리터를 붓고 뚜껑을 닫고 한 4시간 이상 이렇게 둡니다. 자, 밥을 불리면서 식히는 과정입니다. 자, 4시간, 5시간, 6시간 더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원을 끄고 놔둡니다. 전원을 꺼야 밥이 식겠죠. 그리고 자, 물을 붓고 4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발효기 내솥에 옮겨 담겠습니다. 자, 밥이 굉장히 많죠. 자, 밥이 적당히 식으면서 이렇게 잘 불었죠. 자, 여기에 누룩 300g. 자, 누룩은 씻지 않고 바로 씁니다.
자, 그리고 소금 한 숟갈, 약 15g인데요. 이 소금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자, 이 소금을 넣어주면은 이 풍미도 있고 가장 좋은 염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물 한 컵 정도 넣어줍니다. 자, 누룩 300g, 소금은 선택사항인데 15g, 그리고 물 한 컵입니다. 자, 이렇게 부어준 다음에 잘 뒤적여 주면서 자, 잘 섞어준 다음에 이렇게 다독여 줍니다. 꽉꽉 짓눌러 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물기가 전혀 안 보이죠? 자, 이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자, 발효기 앉혀 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누른 다음에 1차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1차 발효는 12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12시간 설정해도 되지만 저는 1차 발효를 좀 길게 설정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설정해 놓는 이유는 1차 끝나는 시간이 내가 잠을 자는 시간이거나 밖에 있는 시간이라서 2차로 넘어갈 수가 없을 때, 그런 때는 12시간만 설정해 놓지 말고 이렇게 좀 길게 해 놓습니다. 길게 해 놓은 다음에 12시간이 넘은 시점에 내가 편할 때 2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 시간이 깜빡거릴 때 얼른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움직입니다. 자, 또는 20시간 이렇게 설정해 놓고 1차 발효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해하셨죠? 1차 발효는 12시간이지만 최대 20시간까지 늘릴 수가 있는데 12시간에서 15시간 사이 하면 적당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차 발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차 발효를 시작한 지 5시간쯤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뭇거뭇한 밥알이 많이 보이죠? 자, 이 검은 밥알은 이 표면 위에 누룩 알갱이가 산소와 접하면서 갈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는 현상입니다. 자, 어떤 때는 좀 더 진하게 보일 때도 있고 좀 연할 때도 있습니다. 자, 1차 중간 5시간이 지난 시점에 뚜껑을 열고 자, 손으로 한번 잘 짓이겨 줍니다. 자, 한 5시간 지나면서 물이 좀 생겼죠. 자, 밥알을 깨듯이 이렇게 잘 짓이겨 줍니다. 자, 1분 이내로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잘 다독여서 물에 잠기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중간에 짓이겨주고 다독여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밥알이 좀 더 잘 삭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표면 위에 이 밥알이 산소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은 잡균이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차 발효를 15시간 이상 길게 할 때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잡균이 번식하면서 2차 발효 때 골마지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만들어진 효소에서는 쉰내 또는 쿰쿰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걸리 어떤 냄새도 나고, 냉장고 보관 시 가스도 빨리 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꼭 중간에 짓이겨주고 다독여주는데 정 시간이 없을 때는 좀 늦게라도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걸 여러 번 주물러주면 또 2차 발효 때 가발효가 일어나니까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보관할 때 위에 골마지가 끼죠. 그래서 배춧잎으로 덮어주죠. 산소에 접하지 못하도록. 자, 이처럼 이렇게 다독여서 물에 잠기게 하면은 잡균이 끼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자, 이해하셨죠? 1차 발효를 계속 진행합니다. 자, 1차 발효를 다 마쳤습니다.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왔더니 14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뚜껑을 열어보면은 1차 발미는 대부분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없던 물이 흥건히 생겼고, 이 맛을 보면 굉장히 답니다. 답이 삭아서. 그리고 미생물이 증식해서 이렇게 기포가 많이 생겼습니다. 좀 부글부글 끓는 모습입니다. 자, 2차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물을 가득 부어주는데요. 자, 이때 물은 자,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는 거실에 있는 그냥 실온수를 부어주시면 되고요. 그 이외의 계절은 되도록이면 차가운 물을 부어줍니다. 무더운 한여름에는 차가운 냉수를 부어주시고요. 자, 그 이외의 계절도 되도록이면 좀 차가운 물을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차가운 물을 부어주는 이유는 2차 발효 온도가 높을수록 알코올을 만드는 효모근 증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냉수를 부어서 좀 저온에서 할수록 이 맛이 좀 깔끔하고 냉장고 안에서도 가스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실온수를 부어줬다고 어떻게 발효가 잘못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미처 냉수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실온수를 부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가득 부어주고 주걱으로 잘 저어준 다음 뚜껑을 닫고 2차 발효를 시작합니다. 2차 버튼을 눌러서 2차 발효를 시작합니다. 자, 2차 발효 시작한 지 5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뚜껑을 한번 열어봅니다. 자, 보시면은 대부분 이런 모습입니다. 윗물이 좀 혼탁해지면서 밑에서 기포가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기포가 무조건 많이 올라온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이렇게 올라와야지. 자, 빠른 것은 4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고 좀 늦으면은 5시간, 6시간 지나면서 올라옵니다. 이 기포가 올라오는 효소는 다 풍미 좋은 효소가 됩니다. 자, 기포가 올라올 때는 안 저어줘도 되지만 이리만 저어줍니다. 저어주면 이 발효가 촉진됩니다. 자, 너무 자주 하면은 과발효가 일어나니까 한 번만 저어줍니다. 자, 그런데 간혹 위의 영상처럼 맑은 물만 떠 있고 기포가 전혀 없거나 올라오는 기포가 아주 미약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는 2시간마다 저어주면서 10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만약 기포가 안 올라오는 효소를 그냥 두면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두어도 기포가 안 올라오고 맛이 싱겁습니다. 자, 그래서 꼭 중간에 한번 뚜껑을 열어보고 기포가 없는 경우는 저어줘야 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차 중간에 뚜껑을 열어보고 기포가 적당히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한 번만 저어주고, 올라오는 기포가 전혀 없거나 아주 미약할 때는 2시간마다 저어주면서 10시간을 채웁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점검하지 못했을 때는 좀 늦게라도 뚜껑을 열어보고 기포가 없으면은 그때부터 저어주면 됩니다.
자, 2차 발효를 마치기 전 2시간 전입니다. 자, 2차 발효 시간은 10시간이지만 2시간 전에 한번 뚜껑을 열어봅니다. 자, 2차 말미 모습은 할 때마다 틀립니다. 어떤 때는 밥알이 좀 많이 뜨기도 하고 적게 뜨기도 하고 이 올라오는 기포도 좀 많을 때가 있고 좀 적을 때도 있습니다. 자, 밥알이 많이 뜨고 적게 뜨고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 밑에서 올라오는 기포가 중요합니다. 이 기포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은 이 술맛이 강해지면서 냉장고에서도 가스가 찹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밑에서 기포가 많이 올라오죠. 자,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자, 처음 효소를 만드시는 분은 기포가 많이 올라와야 밥알이 많이 떠야 이가 발효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포가 적당히 올라올 때 가장 깔끔한 맛이 납니다. 자, 그래서 2차 말미에는 2시간 전에 뚜껑을 열어보고 기포가 적당히 올라오면은 좀 빨리 마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10시간을 채운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맛이 쉬어지고 좀 이 막걸리 맛이 좀 더 나게 됩니다. 나는 신맛이 좋고 막걸리 맛도 좋다. 그러면은 10시간을 채우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에 점검하지 못하고 2차 발효를 마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맑은 물만 떠 있고 올라오는 기포가 전혀 없을 때는 자, 그때부터 저어주면서 2시간마다 저어주면서 한 4시간, 5시간 발효 시간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2차 끝나기 2시간 전에 뚜껑을 열어보고 기포가 적당히 올라오면은 2시간 빨리 끝낸다. 자, 나는 좀 더 신맛이나 좀 막걸리 맛이 좋다. 그러신 분은 뭐 10시간을 채워도 됩니다. 자, 중간에 점검하지 못하고 10시간을 마쳤는데 맑은 물만 떠 있고 기포가 없을 때는 그때부터 2시간마다 저어주면서 한 4시간, 5시간 발효를 연장한다. 그리고 항상 발효를 마칠 때는 맛을 보고 적당히 새콤달콤하면은 발효가 다 잘 된 것이니까 기포가 없더라도 마치시면 됩니다. 자, 발효를 다 마쳤으면 이제 병에 담아서 바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부터 저어주면 됩니다. 자, 병에 담으면은 이렇게 3병, 즉 6리터가 나오는데요. 바로 냉장고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보관 기간은 정상적으로 발효된 것은 2달이 가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오래 숙성시킬수록 더 깊은 맛이 납니다. 우리가 된장, 간장, 와인같이 발효 음식은 좀 오래 둘수록 더 깊은 풍미가 나듯이 이 현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드셔도 되지만 며칠,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숙성시켜서 드시면은 더 풍미가 좋다는 것. 자, 갈지 말고 이렇게 며칠 동안 놔두면 이렇게 변합니다. 위에 맑은 물만 뜨고 밑에 밥알이 가라앉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국물을 다른 데 딸고 이 건더기를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다시 국물과 희석해서 드시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자, 백미로만 만들었을 때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드러우니까. 그런데 현미로 만들었을 때는 가는 게 좋습니다. 뭐 소화력이 좋으신 분은 그냥 흔들어서 씹어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 현미의 껍질을 아주 곱게 갈아야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됩니다. 자, 발효를 시키면은 이 모든 영양이 이 국물 속에 빠져나옵니다. 그 미생물과 미생물에 만든 영양까지 또 현미의 영양, 모든 영양은 이 국물에 녹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건더기를 먹는 이유는 장내 미생물에 또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나 장이 약하신 분에게는 이 현미 껍질이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건더기를 전부 다 갈아 넣지 마시고 절반만 갈아 넣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백미로만 만드시든가 백미와 현미를 섞어서 만드시면은 건더기를 버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드시는 양은 사람마다 소화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양은 없습니다. 위나 장이 너무 약하신 분은 많이 드시고 싶어도 못 드시죠. 자, 그런 분들은 아주 소량씩 내 위가 편할 정도로만 드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건강한 분은 하루에 종이컵으로 한 컵에서 뭐 서너 컵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어떤 날은 두세 잔 드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또 잊어버리고 안 마실 수도 있습니다. 꼭 하루에 정량을 먹어야 효과를 본다. 이렇게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할 대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꼭 이 명수식 섭생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그리고 과도한 섬유질, 즉 야채, 이 야채를 많이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섬유질 음식이죠. 자, 섬유질 음식이란 김, 미역, 버섯, 나물, 김치, 과일 다 섬유질 음식입니다. 이 현미의 건더기도 다 섬유질입니다. 이 섬유질을 많이 드시면 변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꼭 섬유질 섭취량도 줄이시고 이 현미효소를 드시면 변이 빨리 좋아지시면서 건강이 빨리 좋아지신다는 거. 자, 이 현미효소를 드시는 것은 너무 좋지만 꼭 명수식 섭생을 지켜야 100%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명수식 섭생이 무엇인지는 책이라든가 다른 유튜브 영상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뒷부분에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현미효소에 대한 궁금한 것들, 효소는 어디에 좋고 하루에 얼마큼 또는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뒷부분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만드는 방법을 다 마치고요. 이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맑은 물만 따릅니다. 자, 국물 전체를 갈면은 이 곱게 안 갈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가는 겁니다. 자, 갈기 전에 이게 3, 4일 숙성시키시고 또는 뭐 한 달 동안 갈지 않고 놔뒀다가 드시기 직전에 갈아도 되고요. 자, 그리고 또 갈아서 또 숙성시켜 놓으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곱게 갈아야 장에서 미생물한테 쉬운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아주 곱게 갈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숙성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건더기를 거르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며칠 숙성시킨 후, 자, 이 건더기를 철망에 이렇게 걸릅니다, 먼저. 자, 건더기가 부담이 되시는 분은 이렇게 건더기를 걸러버리고 국물만 드시는데요. 그냥 건더기를 버리시면 안 되고, 이 건더기에 당지를 다 빼냅니다. 자, 손으로 꽉꽉 주물러 주면은 밥알 속에 그 영양분이 다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야 국물도 좀 더 달아지고 맛이 있습니다. 자, 손으로 주물주물 하면서 단맛을 다 빼냅니다. 자, 소화기가 건강하신 분은 이 현미에 건더기를 곱게 갈아서 드셔도 되지만 현재 장이나 위가 극히 약하신 분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건더기를 걸러버리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맑은 생수를 좀 부어주면서 더 꽉꽉 짜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순수하게 이게 껍질만 남습니다. 자, 이렇게 드시면은 건더기가 없으니까 목 넘김도 좋고 좀 더 편하겠죠, 유장에. 자, 이렇게 해서 또 냉장고에 숙성시키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순의 효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직접 주문 제작한 풍미 좋은 현미효소를 만들 수 있는 명순의 발효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현미효소를 처음 접하면서 아쉬웠던 게 현미효소 전용 발효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작이 초간단하고 이 내솥도 스텐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온도를 최적화해서 풍미 좋은 현미효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발효기를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리해서 중국에 주문 제작을 해서 들여오게 되었는데요. 자, 한 2년 반쯤 됐습니다. 이 발효기를 판매한 지가. 자, 그동안 약 7,000대가 나갔습니다. 자, 그만큼 이 현미 효소의 효능도 좋고 이 명순의 발효기를 이용하면은 가장 풍미 좋은 현미 효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발효의 효능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그 미생물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 미생물을 잘 키우는 방법이 바로 온도를 잘 맞춰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순의 발효기는 그 온도에 최적화된 그런 발효기입니다. 자, 한번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우리 밥할 때 이 현미 이 컵으로 한 컵을 하시면 됩니다. 약 800g 현미를 계량할 수 있는 계량컵입니다. 자, 스테노로 되어 있고요. 자, 이 깔때기는 구멍이 커서 현미효소를 병에 담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솥은 이렇게 304 스테인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뚜껑도 이렇게 스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위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가 편하게. 이 발열판이 저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조작 버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전제품 하나 사면은 정말 짜증이 나죠. 이렇게 익히려면은. 자, 이 명순의 발효기는 단추 하나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 현묘소 만들 때 1차 발효, 2차 발효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1차 발효는 1차 버튼만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자, 시간을 늘릴 때는 이 시간 밑에 이 화살표를 눌러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발효가 끝나면 2차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1차 발효는 12시간, 2차 발효는 10시간이죠. 그래서 버튼만 눌러주면 시간과 온도가 자동 설정이 됩니다. 자, 왕초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아주 쉽게 현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누룩 요거트 만들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청국장을 만들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명순의 발효기로 이 청국장을 만들어 보면 아주 잘 됩니다. 청국장 만드는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발효기를 구매하시면은 제가 쓴 책, 이 황금변을 찾는 여행이라는 책이 같이 따라갑니다. 자, 책을 포함해서 가격이 15만 원인데요. 자, 이 책은 제가 직접 쓴 책으로 과거 20년 동안 섭생을 해오면서 느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현미효소 만드는 방법, 그리고 현미효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현미효소는 어디에 좋고 하루에 얼마큼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런 궁금한 모든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실려 있는데요. 그것은 명수식 섭생입니다. 자, 지금 현미효소를 해 드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야채 이런 음식들은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드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는 그 반대 논리가 들어 있습니다. 절대 현미밥 드시지 마시고 콩밥, 잡곡밥, 생채소, 견과류로 드시지 마시고 이 야채는 섬유질이죠. 자, 섬유질 음식을 최대한 줄여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이치를 따져서 이 책에 다 실려 있으니까요. 이 발효기를 구매하시면 꼭 그 책을 정독해 보시고 섭생을 그대로 하셔야 변이 빨리 좋아지시면서 건강을 찾게 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순의 발효기는 사이즈는 콤팩트하지만 한 번에 현미효소를 6리터, 큰 생수병 3병을 만들 수 있는 대용량입니다. 가로가 29cm, 세로가 즉 높이가 25cm, 깊이가 32cm로 적은 밥솥만 합니다. 자, 그리고 무게는 부속품을 제외하고 3kg 정도 나갑니다. 자, 내솥이 올스텐 304 스텐으로 되어 있고요. 조작이 초간단하고, 자, 내솥 바닥은 청소하기 쉽게 아주 위생적으로 현미효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미 좋은 현미 효소를 만들기에 최적화된 그런 발효기입니다. 자, 취사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룩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꼭 이해를 하시고요. 자, 고장은 거의 나지 않지만 만약 고장이 나면은 다 AS 해드리니까요. AS 걱정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도로 현미누룩 효소 만드는 방법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드는 과정에서 좀 궁금한 것들, 그리고 발효를 위해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발효기, 현미 800g, 누룩이 필요하죠. 누룩 300g입니다. 자, 발효기는 명순의 발효기가 아니어도 온도를 적당히 맞출 수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1차는 35도에서 40도 사이, 그리고 2차 발효는 30도 초반, 30도에서 35도 사이면 다 가능합니다. 특히 2차 발효 온도가 높으면은 알코올 발효가 많이 일어나서 알코올도 많이 생기고 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좀 저온에서 하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은 현미입니다. 자, 현미 800g인데요. 예전 영상에서는 900g이었는데 좀 줄였습니다. 자, 기본 베이스는 현미지만 현재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들, 유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현미로만 만들지 마시고 백미를 섞던가 백미로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현미 요소는 새콤달콤 약간 신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은, 그러니까 많이 약하신 분들은 이 신맛이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백미로 1차만 하셔가지고 죽처럼 드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좋아지시면 2차까지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쌀량은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질이 걱정되시는 분, 좀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 그리고 현미효소를 마시면 살이 찔까 봐 걱정되시는 분은 저당식으로 만드셔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 쌀량을 600g으로 해도 되고 더 줄여서 500g, 최대한 줄여서 300g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300g으로 만들어서 드셔보면은 단맛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좀 혈당 걱정 없이도 좀 드실 수가 있는데요. 현미를 적게 쓰면 현미의 영양은 좀 줄어들지만 이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이 증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생물을 충분히 증식시키면은 그 증식한 미생물이 영양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질이 걱정되신다고 현미효소를 안 마시는 것보다 저당식으로 만드셔서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현미 대신 귀리, 카미트, 키노아 같은 곡식을 써도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것은 현미, 백미, 보리 정도입니다. 기장, 수수, 율무 이런 잡곡은 당질이 있기 때문에 정 넣고 싶으시면 한 가지 반 컵 이내로 소량만 넣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귀리나 카미트, 키노아는 껍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진 않지만 넣어서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미 종류는 다 가능합니다. 발화현미, 5분도미, 7분도미, 흑미도 소량 넣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누룩입니다. 누룩은 황국 쌀누룩을 쓰면 됩니다. 황국 쌀누룩, 쌀로 만든 누룩입니다.
우리나라 그 전통 누룩 있죠. 밀로 만든 그런 누룩은 안 됩니다. 꼭 쌀로 만든 누룩을 쓰셔야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한국 쌀 누룩 이렇게 그런 제품을 사시면 됩니다. 자, 이 누룩은 깨끗이 만들었기 때문에 씻지 않고 바로 쓰시면 됩니다. 300g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룩 보관은 실온 보관도 괜찮지만 꼭 냉동이나 냉장 보관을 권합니다. 실온 상태에 오래 두면은 좀 색깔이 변하면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권합니다. 1년 정도는 괜찮습니다. 냉동이나 냉장에서는.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제 밥을 합니다. 밥은 전기 밥솥이 제일 편합니다. 쌀량이 많기 때문에 17인용 전기 밥솥을 사시면 됩니다. 자, 현미는 불리지 않고 밥을 합니다. 물론 불려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물을 좀 밥할 때보다 좀 더 잡고 밥을 합니다. 즉, 밥을 꼬두밥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진밥, 그러니까 잘 퍼진 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좀 넉넉히 잡고 합니다. 가스 압력솥은 추가 딸랑거리면 중불로 줄여서 10분간 뜸을 들입니다. 자, 밥이 다 튀면은 1리터 물을 붓고 뚜껑을 닫고 4시간 이상 둡니다. 자, 이때 뭐 꼭 4시간만 둬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6시간을 두어도 되고 7시간을 둬도 상관없습니다. 저녁 자기 전에 물을 부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됩니다. 자, 전기밥솥은 전원을 꺼야 되겠죠. 그 이유는 밥이 식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4시간 동안 밥이 불면서 적당히 식습니다. 자, 이때 식힌 정도는 손에 뜨겁지만 안 하면 됩니다. 적당히 따뜻해도 됩니다. 그리고 차갑지만 않으면 됩니다. 뭐 미지근할 정도. 너무 오래 두면은 차갑게 식어버리죠. 자, 그런 때는 보온에 한 30분 꽂아 놓으면은 다시 따뜻해지겠죠. 자, 이렇게 불린 밥을 4시간 불린 밥을 이제 발효기 내솥에 옮겨 담습니다. 자, 옮겨 담은 다음에 누룩 300g 그리고 소금 1숟갈 약 15g. 자, 여기서 소금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지만 넣어주면은 맛도 좋고 좀 보관도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염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막 담은 동치미 국물이 짜고 밍밍하지만 발효되면은 감칠맛이 나죠. 그 이유는 발효 과정에서 천일염의 독성은 제거가 되고 이 천일염이 가진 미네랄은 이온화되면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좋은 염분은 바로 발효시킨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좀 넣어주시면 좋다는 것. 그냥 천일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종이컵을 1컵 정도 첨가해 줍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밥을 발효기 내솥에 옮겨 담은 다음 누룩 300g, 소금 1숟갈, 물은 그냥 상온수입니다. 실온수. 종이컵을 1컵. 자, 이것을 잘 손으로 이렇게 뒤적여 주면서 잘 섞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독여 줍니다. 자, 그러면은 물기는 하나도 안 보이고 아주 좀 된 죽처럼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발효기 내솥에 앉힌 다음 1차 발효를 시작합니다. 1차 발효는 37도 전후 1차 발효 버튼을 눌러준다고 했죠. 자, 1차 발효는 12시간인데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는 20시간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발효를 좀 길게 할수록 좀 신맛은 좀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발효는 12시간에서 15시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발효를 좀 오래 할수록 좀 새콤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차 발효를 만약에 15시간 이상, 뭐 17시간, 20시간 한다. 그런 때는 누룩 섞을 때 물을 종이컵을 한 컵 넣었죠. 그걸 넣지 말고 좀 더 빡빡한 상태로 시작을 하십시오. 물기가 적어야 1차 발효를 길게 해도 좀 신맛이 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1차 발효는 일단 시간을 좀 길게 설정해 놓고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편할 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1차 끝나는 시간이 내가 새벽 3시, 즉 잠자는 시간이다. 또는 내가 밖에 있는 시간이라서 2차로 넘어갈 수가 없다. 자, 그런 때는 좀 1차를 좀 길게 해놨다가 내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또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2차로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1차를 일단 길게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1차를 진행을 합니다. 1차 발효를 시작합니다. 1차 중간 한 5시간 지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거뭇거뭇한 밥알이 보입니다. 자, 이때 한번 잘 뒤적여주고 손으로 꽉꽉 눌러서 짓이겨줍니다. 자, 처음에는 빡빡하게 시작했지만 5시간쯤 지나면 벌써 약간 물이 좀 생깁니다. 물기가 좀 있죠. 밥이 삭으면서 그렇게 물기가 생기는데, 자, 이렇게 손으로 잘 짓이겨주고 다독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밥알이 좀 더 잘 삭도록 이렇게 짓이겨주는 거고, 두 번째는 자, 중간에 이렇게 짓이겨주고 다독여주지 않으면은 위에 표면, 윗부분이 따뜻한 곳에서 산소에 이렇게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은 거기에 잡균이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그 군내도 나고 좀 2차 발효 때 골마지도 끼고 뭐 좀 술맛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도 막 가스가 빨리 차면서 변질되기도 하고, 특히 1차를 길게 할 때, 막 15시간 이상 20시간 막 이렇게 할 때는 꼭 중간에 진지게 주고 다독여 줘야 됩니다. 즉, 물이 표면을 덮도록, 물이 밥알을 덮고 있으면은 잡균이 끼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가 배추김치, 김장김치 담았을 때 오래 놔두면은 위에 골마지가 끼죠. 산소가 접하는 부분에, 즉 잡균이 번식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추를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산소와 접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배추 밑에 있는 김치는 골마지가 안 끼죠. 자,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기가 적당히 생겼을 때, 그때 그러니까 5시간쯤 지났을 때 손으로 잘 짓이겨주고 다독여준다. 즉, 물에 잠기도록 다독여주면은 잡균이 끼지 않는다. 이 부분이 좀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간에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1차를 길게 하면은 아무튼 풍미가 떨어지는 효소가 됩니다. 자, 5시간 됐을 때 못 해줬을 때는 좀 늦게라도 뭐 8시간, 9시간 지난 시점이라도 한번 잘 주물러 주고 물이 덮도록 이게 다독여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차 발효를 그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1차 발효 양태를 보면요. 한 8시간쯤 지나면서 밥이 이렇게 기포가 많이 생깁니다. 좀 끓는 것처럼 이렇게 밥이 이렇게 부풀기도 하고 균들이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8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한 12시간에서 15시간쯤 그 사이에 이제 2차로 넘어가는데요. 자, 이때 물을 가득 부어주죠.
자, 저당식으로 쌀양을 적게 쓸 때도 물량은 가득 붓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맛이 적어지는 것이죠. 자, 이때 물은 자, 지금처럼 추운 겨울 날씨는 실온수를 거실에 있는 그냥 실온수를 부어주고 그 위에 계절은 냉장고에 보관했던 찬물을 부어줍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2차 발효를 저온에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차를 저온에서 할수록 이 맛이 좀 깔끔하고 알코올이 덜 생기고 보관도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2차 발효가 높을수록 발효가 너무 빨라져서 특히 이 알코올을 만드는 효모균 증식이 너무 많아져서 이 술맛도 나고 냉장고 보관지 기포가 빨리 차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효모 발효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서 냉수를 부어준다. 자, 그렇다고 실온수를 부어줬다고 해서 뭐 크게 과발효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레시피대로 하시면은 실온수를 부어줘도 거의 과발효는 일어나지 않지만 좀 더 이 과발효가 일어나면은 전부 버려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냉수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물을 가득 부어주고 주걱으로 잘 저어준 다음에 2차 발효를 눌러줍니다. 2차 발효는 10시간입니다. 자, 2차 발효 중간에 한번 뚜껑을 열어봅니다. 한 5시간쯤 지났을 때, 자, 보통은 기포가 하나 둘 올라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효소는 정상적으로 발효가 잘 되면서 풍미 좋은 효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 기포가 전혀 안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맑은 물만 떠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기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효소는 시간을 끌어도 기포가 안 올라옵니다. 자, 5시간쯤 돼서 기포가 안 올라오는 것은 좀 시간이 지나도 기포가 안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한 10시간 돼서 좀 조금 올라오는 것도 있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저어줘야 됩니다. 저어주지 않으면은 단맛은 적고 신맛만 나는, 즉 맛이 싱거운 맛이 납니다. 발효가 좀 미흡한 맛. 자, 이런 때는 저어주면은 똑같은 맛이 납니다. 자, 2시간마다 저어주면서 10시간을 채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자, 우리가 막걸리 발효가 잘 됐다. 그러면은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밥알이 많이 떠버렸을 때 우리가 발효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은 막걸리 만들 때나 맞는 말이고요. 이 현미효소는 이 효모, 즉 기포, 밑에서 올라오는 기포는 많으면은 오히려 풍미가 떨어집니다. 막 술맛이 나고 알코올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적당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적당히 올라올 때가 가장 좋습니다. 밥알은 많이 뜰 때도 있고 전혀 안 뜰 때도 있습니다. 밥알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기포가 어느 정도냐. 자, 보통 5시간, 빠른 것은 4시간 지나면서 기포가 하나 둘 올라오면서 말미로 가면서 기포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기포는 적당히 올라올 때 마치는 게 좋다. 자, 5시간 됐을 때 뚜껑을 열어보고 기포가 올라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서, 자, 이런 경우는 안 저어줘도 되고 한 번만 저어줍니다. 기포가 올라오는데 자주 저어버리면 또 과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술맛이 납니다. 자, 기포가 올라올 때는 한 번만 저어준다. 또 안 해줘도 무방하다. 자, 기포가 안 올라오는 것은 그때부터 저어주면서 2시간마다 저어주면서 10시간을 채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중간에 짓이겨주고 다독여주는 것도 한 번만 하셔야 됩니다. 자주 하게 되면은 2차 발효 때 과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짓이겨주고 다독여준다. 1차 중간에. 자, 2차 중간에 점검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한 8시간 또는 10시간 다 지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기포가 올라오는 것들은 다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맑은 물만 떠 있고 올라오는 기포가 전혀 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럼 그때부터 저어주면서 4시간, 5시간 정도 이 발효를 시키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기포가 없는 경우는 그때부터 저어주면서 2시간마다 저어주면서 4시간, 5시간 더 한다. 그러면 똑같은 맛이 듭니다. 자, 그리고 2차 말미 한 8시간쯤 지나서 2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 한번 뚜껑을 열어보세요. 자, 뚜껑을 열어보면 기포가 적당히 올라온다. 그러면은 2시간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뭐 10시간 놔뒀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8시간만 했을 때 더 깔끔한 맛이 납니다. 물론 나는 좀 신맛도 더 원하고 좀 약간 막걸리 맛도 좋다. 그러면 10시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신맛이 싫고 좀 깔끔한 맛이 좋다. 그러면 8시간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막걸리를 만든다고 거기서 막 시간을 오래 끌어버리면은 이제 아주 시어빠진 맛없는 막걸리 맛이 들면서 냉장고 안에서 막 가스가 찹니다. 그러니까 10시간 이상 안 넘기는 게 좋습니다. 기포가 올라오는 것들은 오히려 좀 2시간 빨리 끝내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기포가 없는 것은 꼭 저어주면서 시간을 4시간, 5시간 더 한다. 5시간 지났을 때 기포가 없는 것은 저어주면서 10시간 채운다. 8시간, 10시간 되었을 때 뚜껑을 열어봤더니 기포가 없는 것은 그때부터 저어주면서 4시간, 5시간 더 한다. 자, 마칠 때는 항상 맛을 보고 우리가 발효 음식인 김치나 빵, 막걸리가 발효가 잘 된 것은 뭘로 알 수 있죠? 바로 맛입니다. 맛이 잘 들었으면 이건 발효가 잘 된 것이죠. 이 현묘소도 내가 맛을 봤을 때 맛이 좋으면 발효가 다 잘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효소를 냉장고에 넣으면은 냉각되면서 또 발효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치를 저온에서 발효시킬 때 식감이 아삭하고 잘 물러지지 않고 맛이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나듯이 이 현미효소도 이 밖에서 100% 발효시키는 것보다 한 70%, 80%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서 저온 숙성시킬 때 더 깊은 맛이 난다는 거. 그래서 좀 기포가 올라오면은 좀 한두 시간 빨리 끝내시라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발효를 다 마치면은 바로 냉장고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는데요. 바로 드셔도 되지만 냉장고에 숙성시키면 더 깊은 맛이 납니다. 자, 보통 3, 4일이면 되지만 뭐 일주일을 놔둬도 되고 뭐 한 달을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래 둘수록 깊은 맛이 납니다. 자, 그런데 아주 간혹 어떤 효소는 가스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효소는 얼른 먹어줘야 됩니다. 한 4, 5일 안에 점점 쉬어지면서 그 맛이 없어집니다. 자, 가스가 차는 병은 밑에서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부유물이 뜹니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건더기가 위로 뜹니다. 그래서 부유물이 뜨면은 가스가 차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트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를 만져보면 빵빵해집니다. 가스가 차기 때문에. 자, 갈지 않고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한 3, 4일 또는 뭐 일주일 자, 이렇게 놔뒀다가 그러면 위에 맑은 물만 뜨고 밑에 밥알이 가라앉습니다. 그럼 위에 물은 누렇게 변해갑니다. 자, 한 4, 5일 이렇게 숙성시킨 다음에 그 밥알을 이제 현미 밥알을 갑니다. 믹서기에 위에 국물은 따르고 밑에 것만 갈아야 더 곱게 갈리겠죠. 이때 아무튼 최대한 입자가 곱게 믹서기에 갑니다. 자, 이때 가실 때 나는 건더기가 싫다 그러시는 분은 절반만 갈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으신 분 또는 위가 불편하신 분도 반만 갈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밥알이 삭으면은 이 껍질이 많이 남죠. 자, 그러면은 이 밥알을 철망에 내고 꽉꽉 손으로 짓이겨서 밥알 속에 당질을 다 빼냅니다. 그리고 이 껍질만 버리시는데, 자, 그래도 이 미강, 즉 건더기를 먹는 이유는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변이 현재 안 좋으신 분은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위가 안 좋으신 분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껍질을 절반만 갈아 넣으시라는 것, 건더기를. 버릴 것은 꽉꽉 짜가지고 건더기 속 알맹이를 빼내시라는 거.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백미반, 현미반으로 만들었을 때는 뭐 이제 건더기가 즉 현미의 미강이 절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갈아 넣어도 되겠죠. 자, 또 그 건더기가 좀 싫다 그러신 분은 그 꽉 짜버리고 다 그냥 건더기를 걸러버리고 국물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영양은 국물에 녹아있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발효를 시키면은. 그래서 막걸리도 우리가 술찌개미라고 해서 버려버리죠. 자, 모든 영양은 이 국물에 들어있다. 그런데 건더기는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니까 먹는다. 그런데 위나 장이 안 좋으신 분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현미로만 만들었을 때는 절반 정도만 갈아놓고 절반은 꽉꽉 주물러서 당질을 빼내고 그냥 버리고 드시라는 거. 자, 이 미강을 좀 모아놨다가 이 미강만 모아서 냉장고에 놔두면은 냉장에 놔두면 이게 또 발효가 진행이 되면서 씌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냉동시켜 놨다가 좀 모아서 또는 건조를 시켜서 곱게 분말로 해서 드시면 이 변에 좋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렇게 현미의 미강은 좀 부담이 드는 분한테는 좀 절반만 또는 다 걸러버리고 드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갈아놓은 상태로 또 숙성을 시킵니다. 자, 먹다 보면은 뭐 일주일씩 이게 저절로 숙성이 되겠죠. 늦게 먹는 것들은. 자, 그러면 이 숙성되면서 더 풍미가 좋아지니까요. 그렇게 자, 갈지 말고 3, 4일 보관했다가 또 이것을 갈아서 드시면서 또 숙성을 시키는 거죠. 간 상태로. 그러시면서 이제 소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시면은 좀 숙성을 오래 시키겠죠. 아무튼 모든 발효 음식, 간장, 된장은 이렇게 좀 오래 묵힐 때 더 풍미가 있죠. 소화도 잘 되고. 자, 현미소도 좀 오래 숙성시켜서 드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셨다가. 자, 보관 중에 가스 차는 것을 항상 이렇게 좀 조심을 하시고요. 자, 2차 발효 때
과발효, 즉 효모, 이 밑에서 올라오는 기포가 과했을 때 아무튼 냉장고 안에서 가스 찰 확률이 커진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보관 중에 부유물이 뜨면서 가스가 차는 것은 최대한 빨리 먹어치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인들한테 전파하실 때는 냉장고 보관할 때 항상 조심하시라는 거. 염려되실 때는 그냥 뚜껑을 좀 느슨하게 담아 놓던가 좀 칼집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스가 차도 안전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1차 중간에 짓이어주고 다독여준다. 한 번만 하시라는 거. 다독여서 물이 덮고 있어야 골마지가 안 생긴다. 그래야 군내나 뭐 쿰쿰한 냄새 또는 신막걸리 맛이 안 난다. 그게 좀 중요하고요. 특히 1차를 길게 할 때 꼭 해주시라는 거. 그리고 2차 때 기포가 없는 것은 꼭 저어주면서 발효를 시키시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은 처음 만드시는 분도 100번 만든 사람처럼 똑같이 풍미 좋은 효소가 됩니다. 어차피 이 발효기를 쓰기 때문에 발효기를 쓰는 이유는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중요한 부분만 좀 지키시면은 충분히 풍미 좋은 현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명순의 효소를 숙성시켜서 드셔보면은 정말 깊은 맛이 있습니다. 시원하고 깊은 맛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중독될 정도로 이 맛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발효가 잘 된 증거는 바로 깊은 맛이죠. 시원한 맛. 자, 맛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왜 맛있어질까요? 발효가 잘 될수록. 그 이유는 미생물이 최대한 증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생물 증식이 많을수록 많은 영양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즉 영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자, 막걸리가 좋은 술이 되는 이유는 바로 발효 과정에서 많은 영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백미로 만든 막걸리도 영양이 많아졌는데 이 현미로 만들게 되면은 현미의 영양까지 얻게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묘소를 드시면서 중요한 부분이 꼭 명수식 섭생을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꼭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과도한 섬유질 이것을 꼭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변이 빨리 좋아지면서 건강이 빨리 좋아지십니다. 자, 그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이 현묘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묘소는 어디에 좋고 하루에 얼마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럼 현묘소는 어디에 좋은가? 자, 현묘소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딱이 어떤 질병에 좋다 이런 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 현묘소를 전파한 지가 5년이 지났는데요. 이 전해들은 그 효능은 정말 개인차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어느 한 가지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이 현미효소는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전달해야 그 세포가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온 세포는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죠.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면. 그래서 다양한 증상들이 호전되거나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치병이나 건강을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깨끗한 피입니다. 자, 피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깨끗한 음식,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나쁜 음식은 안 먹는 게 우리가 피를 깨끗이 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변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장에서 발효가 잘 될 때 변이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대장에서 부패를 해버리면은 변이 나빠집니다. 그러면은 피는 오염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명수식 섭생, 즉 대장에서 부패하는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과도한 섬유질 또는 생식, 이런 음식을 드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끊고 그냥 적당한 고기, 그리고 백미밥, 그리고 섬유질 음식 적당히 한두 가지, 그리고 현미효소 이렇게 단순하게 드시면은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면서 피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현미효소를 드시게 되면은 이 소화기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변비, 설사, 위장장애. 자, 소화기가 건강해야 모든 질병에 효과를 보이겠죠. 그리고 암 환자들은 항암 과정이 길어지면서 다 소화기가 망가집니다. 소화를 시키를 못하죠. 자, 소화가 안 되면 음식을 많이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또 영양 부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배설이를 잘 못하게 되죠. 장이 나빠지면. 자, 그래서 모든 질병이나 건강을 위해서는 일단 소화기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영양을 받아들이고, 자, 대사 물질, 즉 독소를 배출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현미효소는 어떤 음식보다 이렇게 소화기를 건강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질병에만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5만 가지 질병에 효과를 보인다는 거. 자,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특히 소화기 계통, 위장, 변비, 설사, 그리고 온갖 피부병, 아토피부터 뭐 악성 여드름까지 이 피부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잠을 잘 자게 됐다, 자다가 소변 보는 게 줄었다, 몸에서 나는 노인 냄새가 사라졌다, 냉이 사라졌다, 모발이 굵어졌다, 피부가 좋아졌다, 피부가 마른 사람은 살이 쪘다. 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특히 영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영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막 모발이 굵어지고 머리털이 아파지고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자, 그리고 갱년기를 막 지난 여성들은 어떤 분은 생리를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듯이 질속이 건조했는데 촉촉해졌다, 가슴이 커졌다, 또는 죽어가던 사라지던 성욕이 좋아졌다, 심했던 생리통이 사라졌다, 심지어 어떤 분은 치질이 좋아졌다, 사마귀가 없어졌다, 쥐젖이 없어졌다. 자, 이처럼 정말 다양한 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미효소는 어디에 좋냐, 또는 나는 이러이런 병이 있는데 여기에 좋냐, 이렇게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 몸은 세포로 되어 있고 이 세포가 건강해지면은 내 온몸이 건강해진다. 즉 면역이 올라가야 암도 이겨내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그리고 감기에 안 걸리고 감기에 걸려도 빨리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영양을 넣어주면서 장내 환경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현미효소와 명수식 섭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꼭 명수식 섭생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 자, 왜 그런지는 제가 쓴 책 황금별을 찾는 여행이라든가 다른 유튜브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명순의 효소로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궁금한 게, 자, 이 현미효소는 하루에 얼마큼 먹어야 되나요? 자, 이 말은 하루에 고구마를 몇 개 먹어야 되나요? 이 말처럼 참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발효된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식혜를 하루에 한 잔 먹을 수도 있지만
뭐 5잔, 뭐 10잔을 먹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뭐 크게 소화기에 부담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위나 장이 극히 약하신 분한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위장이 약하신 분은 뭐 물도 잘 안 넘어가잖아요. 자, 죽을 먹어도 속이 불편하시는 분, 위가 꽉 뭉쳐가지고 답답하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이 현미효소가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소량씩 드셔야 되겠죠. 자, 근데 소화기가 건강하신 분은 내가 하루에 뭐 5잔을 마시든 뭐 7잔을 마시든 아무 문제가 없죠. 뭐 어떤 분은 뭐 1리터, 뭐 2리터를 마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분이 소화력이 어떤가, 그리고 현재 내가 또 혈당이 좀 높으신 분은 또 마음 놓고 마실 수는 없죠. 자, 소화력이 약하신 분은 또 아무튼 좀 현미보다는 백미로 해서 만드셔서, 또 너무 약하신 분은 백미로 1차만 해서 신맛이 없게. 자, 그리고 속이 쓰리신 분은 식사하실 때 효소 한 숟가락, 그 밥 죽이나 한 숟가락 이렇게 드신 분도 있었어요. 정말 6년 동안 오로지 사골 굼국하고 흰 죽만 드셨던 분도 한 2년간에 걸쳐서 완전히 회복이 돼서 지금은 족발도 드시고 극심한 불면증도 다 나으셨던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현미효소를 마셨더니 속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해서 이 현미효소는 나한테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약한 거지, 약하신 분은 물도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소량부터 이렇게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건강하신 분들은 꼭 내가 이걸 하루에 뭐 몇 잔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떤 날은 뭐 한두 잔 마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더 마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못 마실 수도 있죠. 자, 적당히 한 잔에서 뭐 석 잔을 마신다 종이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기 췌장암이나 간암 환자가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다,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자, 무얼 먹어도 다 토해버리니까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현미효소는 또 소화를 시키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말기 암 환자라 이 간암이 커져서 위장을 눌러가지고 밥도 못 드셨어요. 이 현미효소만 하루에 2리터 가까이 드시면서 1년 넘게 몸무게도 안 빠지면서 더 이상 그렇게 좀 정상 생활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85세 된 췌장암 말기 환자분도 병원에서 포기하셨는데 이 효소만 하루에 대여섯 잔씩 드시면서 그렇게 1년 넘게 사셨어요. 자, 아무튼 소화 기능이 떨어진 위장병 환자나 말기 암 환자분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 그리고 특히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으면은 이 발육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돌 지나면서 이 백미로에서 먹일 수가 있는데요. 돌 지나면서 한 3년 동안 먹여가지고 4살이 됐는데요. 다른 애들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만큼 발육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이상한 거 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꼭 현미효소를 먹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현미효소 드실 때 내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드시라는 거. 자, 그리고 위장이나 뭐 설사를 하시는 분은 이 현미효소에 건더기가 부담이 되니까 건더기를 좀 걸러버리고 드시라는 거. 그리고 뒤돌아보면 백미 비중을 높여서 만드시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언제 먹어야 되나요? 자, 위가 건강한 사람은 아무 때나 드셔도 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드셔도 되고, 근데 내가 불편하다 그러면 식후에 드신다거나, 그것도 불편하시면은
식사 도중에 아주 조금씩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 게 싫으신 분은 미지근함, 따뜻한 물을 좀 타서 좀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궁금한 것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수식 섭생. 자, 처음 들어보실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이 현미효소를 해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위장이 또는 변이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도 많으시고요. 자,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건강식을 하신다고 현미밥, 콩밥, 생채소, 잡곡밥, 견과류 그리고 야채 위주로 식사를 하십니다. 즉 섬유질 음식 위주로. 자, 그러면 위장이 더 망가지고 막 가스가 차고 속이 부글부글하고 변에서 악취가 나고 변비나 설사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살이 마르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꼭 명수식 섭생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 음식들 다 끊으시고 그냥 흰쌀밥에 현미효소 그리고 약간의 고기 그리고 섬유질 음식 즉 반찬은 뿌리나 열매 위주로 그러니까 그리고 섬유질을 최대한 줄여서 부드럽게 주로 익혀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 묵국 또는 김치찌개, 청국장 또는 된장찌개 이렇게 단순하게 한두 가지만 드셔야 됩니다. 아무튼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나는 고기하고 그냥 흰쌀밥, 현미효소 이렇게만 먹겠다. 굳이 섬유질 반찬을 먹는다면은 그냥 된장국 하나, 김치찌개 하나 먹겠다. 깍두기 하나. 자, 김, 미역, 버섯도 다 섬유질입니다. 꼭 섬유질 총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위나 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그리고 고기 양을 좀 더 드시기 바랍니다. 자, 섬유질 반찬. 반찬을 여러 가지 먹는다고 절대 영양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한두 가지만 먹어도 장에서 변이 좋을수록 많은 영양을 얻게 됩니다. 변이 좋다는 것은 미생물이 충분히 증식한 거고 미생물이 충분히 증식하면 우리한테 많은 영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영양에 집착해서 가짓수를 여러 가지 먹을수록 변은 나빠진다는 거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야채 위주로 드신 분은 꼭 변을 살펴보세요. 어떻게 먹었을 때 배가 부글부글 끓고 변에서 냄새나고 부르게 나오는지. 자, 꼭 명수식 섭생을 지키시면서 현미효소를 드시면 변이 빠르게 좋아지시면서 빠르게 효과를 보신다는 거. 그리고 돈도 안 들고 밥상 차리는 것도 너무 편하고 그러면서 건강은 빨리 좋아지신다는 거.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을 꼭 버리시고 현미효소와 명수식 섭생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